금요일 저녁의 즐거운 만남 이혜수 박혜은의 수다방입니다. 네, 정말 놀기 좋은 계절 10월이에요. 네. 뭐 매주마다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가을은 정말 축제의 계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충북 지역에도 정말 대표하는 축제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예. 예. 뭐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네. 대표적으로 청주 문화재 야행, 예, 보은대추 축제, 있죠. 아, 맛있죠. 청원 생명 축제, 예. 예, 젓가락 페스티벌 네네. 예,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맘때쯤에는 네. 역시 뭐니 해도 예, 청주 공예 비엔날레 빼놓을 수가 예, 없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먼저 그 혜연 씨가 또 오늘 그 했죠, 이야기 했죠. 손님들에 어울리는 예. 선곡 해주셨죠. 네네. 제가 공예 비엔날레를 딱 듣는 순간 그 단어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떠올랐는데 노래 먼저 듣고 오늘의 손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문득 외롭다 느꼈다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이 노래는 네. 뭐 라라라라라라 굉장히 예. 식상한 선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아름다운 세상 유리상자. 네네, 예. 맞습니다. 아주 전 국민이 아는 노래죠. 아는 노래죠. 아이들도 다 아는 노래죠. 예, 이 선곡에 네. 대해서 오늘 모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예, 만나보겠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박원규 총괄부장님 그리고 안재영 예술감독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오늘 먼저 제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좀 식상한 선곡을 해봤는데 두 분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 청주 공예 비엔날의 주제가 네. 미래와 꿈의 공예, 몽이도원이 펼쳐지다 있지 않습니까? 네. 몽이도원이라는 건 이상적인 거, 사랑적인 거, 네. 환상적인 건데요. 아름다운 세상, 그 좀 저희 주제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첫 시작부터 많이 행복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합격점. 합격 예. 1점 얻었고, 네. 예.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0.5점 정도라 저희 0.5점.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예. 뭐 제목상 마음에 든다. 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이 공예 비엔날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행사가 다음 달 17일까지 이어지죠. 다녀가신 분들의 평가랄지 관람평 같은 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뭐 관람객들 성원에 힘입어서 이제 많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주셔서 열띤 노력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감사하고. 네. 일단은 11회고요.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성인이 됐습니다. 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20년을 넘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비엔날레를 만든 베니스 비엔날레처럼 100년이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또 무엇 하나 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역대 비엔날레 청주 공예 비엔날에서 첫 주 1주 만에 최고의 그 티켓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흥행 속도를 내고 있다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성년이 됐어요. 1999년에 시작이 돼서 딱 20년이 됐는데 99년에 이제 예술의 전당 앞쪽에서 그때는 전시장이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 돌아보면 뭐 처음부터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제공예 비엔날레인데 조금 좀 아쉬움과 빈구석이 좀 큰 것 같다.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비엔날레를 처음에 99년에 시작할 때는 네. 예술의 전당에 있는 작은 전시실 그랬죠. 한 500여 평이 채 안 되는 예. 그런 전시실과 뭐 비엔날레 하다 보니까 뭐 주변에 체육관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6번의 비엔날레 저희가 이제 체육관 비엔날레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예, 뭐 그렇게 네. 지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1년도부터 지금의 연초제주창으로 이제 비엔날레를 옮겨왔습니다. 근데 옮겨왔는데 그동안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냥 그 예전에 그 담배 공장 그 자체에서 행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또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을 해서 금년에 이제 비로소 관람객들한테 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전시장도 제대로 된 전시장에서 이제 20년 만에 비로소 비엔날레 전용 전시관을 갖게 된 게 네.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 예전에는 혜은 씨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이게 국제공예 비엔날레 맞아요. 했잖아요. 은근슬쩍 국제가 지금 빠졌고 이건 왜 빠져 있는 겁니까? 국제 붙여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국제 행사죠. 예. 인터내셔널인데 이제 굳이 인터내셔널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들이 많았죠. 이제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생겼다. 예, 뭐 외국의 유수 비엔날레 보면 굳이 국제를 안 붙이죠. 그냥 도시 지명과 그냥 비엔날레를 연결해서 보통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레벨은 가지 않았나. 굳이 뭐 국제라는 자만심에. 영어로 인터내셔널 안 넣어도 해도. 당연히 국제적인 행사인데. 그럼요. 네. 그렇군요. 네. 뭐 처음 시작한 1895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도 국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히투니 비엔날레. 국제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거기에 많이 접하지 않았을 때 굳이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게는 국제 전시회라 이런 어떤 의미를 포함했지만 지금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굳이 그런 인터내셔널적인 단어를 잘 쓰지 않아도 네. 국제적인 행사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일반인들은 또 그런 왜 국제라는 표현을 뺐냐 그런 뭔가 좀 어떤 격이 나가는 것 있는데 같은 그런 느낌이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인지도가 네.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의 평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뭐 많은 변화들 중에서도 작가들의 이제 관심도와 참여도가 높아진 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작년 금년을 통해서 런던이라는 데 시드니에 이제 저희 비엔날레 이제 별도 프로젝트라서 이제 가서 뭐 크라프트 위크에도 참여해보고 하면은 네. 일단 청주에서 왔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뭐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자기들도 청주 꼭 한번 오고 싶다는 의사들을 하면서 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공예계에서는 네. 청주 하면은 이제 뭐 다들 엄지를 세워주십니다. Where are you from? 청주 이러면 딱 이렇게 합니까? 그렇군요. 굿. 네, 청주. 예. 한마디로 그 청주 하면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많지만 이제 이게 크라프트 공예의 어떤 전초기지가 된 겁니다. 이제 브랜드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그 지역마다 뭐 미디어 비엔날레도 있고 다양한 순수 비엔날레도 있고 네. 있지만은 공예하면 또 유일무이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공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생활에 쓰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공예라고 그러는데요. 세계적으로 이 청주 공예가 최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11일쯤 됐으면 사실 매 회마다 어떤 특정한 주제를 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봤더니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공예라는 것과 몽유도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 이게 또 궁금해요. 그 이제 제가 사는 동안은 평생 저한테는 큰 주제고요. 지금 다른 거는 조금 만족을 못 하는데 주제 정한 것만큼은 감독으로서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제목이 50%잖아요. 예. 그리고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주제 자체가 어렵지 않고 누구나가 좀 와닿을 수 있는 네. 주제를 정하고 사실 싶었습니다. 감독을 맡고 나서 한 2달 정도 이제 지역에 뭐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될 건지 몽유도원은 생각을 했는데 문장을 어떻게 맞출지 좀 많이 사실 고민을 했어요. 키워드라는 몽유도원을 일단 그렇죠. 정해주셨군요. 그 영화도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주제를 잡기 참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영화 산업에서도요. 지금 저 공예도 우리 실생활하고 자연하고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어떤 감성 산업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가 굳이 청자, 백자 그 좋은 것만 갖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지금 4G 시대, 5 시대인데 네. 우리 공예도 비엔날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전시만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엔날레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20년이 됐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싶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몽유도원도는 아시다시피 그 안견이 1447년도 작품입니다. 안평대군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죠. 네. 셋째 아들인데 이제 형에 의해서 단명은 했지만 그때까지 훌륭한 예술가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산 골짜기에서 깊은 산 골짜기에서 박팽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꿈들이 하도 좀 이상적이고 희한해서 저기도 앙견한테 화가한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사흘 만에 그려진 작품인데요. 그런데 시서와 3절이 다 들어가 있고 설명이 된 작품이 또 이상세계, 현실세계, 미래, 과거 이런 것들이 모두 조화롭게 하모니가 돼 있는 작품이 몽유도원도입니다. 그래서 이 몽유도원도를 창의한 것이죠.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일본 나고야시에 가면 델리 대학 중앙도서관에 이 몽유도원이 보물 일본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공예를 지금 그 전까지 보여줬던 공예 이상을 좀 판타지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유토피아적으로 좀 아름답게 조금 일반 관람객들이 거닐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비엔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몽유도원이 펼쳐지다라는 네. 주제로 예, 했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얘기는 다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어떤 취지인지. 오늘 이 말씀하신 그 톤 중에서 네. 가장 힘이 있고 아, 예. 점점 더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시는 이게 게 전부입니다, 네네. 사실. 오늘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그 이제 그 오늘 패션도 그렇지만 예. 이 스카프도 그렇고 약간 헤어스타일도 아방가르드한 맛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니스 비엔날레가 인자하면서 약간 그 광주 쪽 전라도 사투리와 네. 그 이제 영어가 오면 혼합된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감독님. 예. 근데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면서도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거든요.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일반 전시고요. 비엔날에는 그냥 건물 안에서만 내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 그게 트렌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힘들기는 하고 또 부장님이 그래서 힘들었을 겁니다. 예. 전국 그것 때문에 좀 다투셨군요. 그거 말고도 많이 다퉜습니다. 일 사실은. 버린다고. 예. 막 욕만 안 했지 많이 다퉜어요. 예. 사실 안 맞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주 사소한 의견 대립이나 그런 것들이고 같이 성공을 위해서 가는 목표에 예술 감독이 늘 달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 비엔날레 정말 잘하고 싶다는 얘기를 늘 하고 다니셔요.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해줄 수 없는 상황들이 가끔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아쉬움들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정북동 토성이며 율량동 고가며 예청지역 사실 여기 시민들 또 청소년들 또 사실 아는 분만 아시지 그게 어떤 역사적인 가치나 그런 부분에 또 모르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가면 비엔날에 보면 그 나라 지역의 가치를 가지고 또 미술하고 또 연관시켜서 예.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연초제처장이 문화재초장 시로 됐습니다. 변신이 됐는데요. 그 자리가 쉽게 말하면 중심입니다. 예, 우리가 절을 질 때 절을 가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람 배치의 동선을 사실은 제가 잡았어요. 예, 거기에 이제 탑이 들어가 있고요. 뒷부분은 정북동 토성이 지도상에 이렇게 펴봤던 약간 문화재초장 시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배산이 되는 겁니다. 예, 절을 만들었을 때 그 뒷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정북동 토성거 같은 경우는 어떤 충북의 또 시작이고 또 청주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또 자연하고 우리가 토기도 있었고요, 도기도 있었고 석기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심취되게 몽유도원을 거닌 것처럼 네. 이렇게 현장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뱃잎을 만든 그 동부 창고죠. 동부 창고 37동하고 6동을 거기 있는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러냐면 공간의 구조에 따라서 또 작품이 같은 작품이라 또 다른 느낌을 감상자들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부 창고, 그다음에 율량동 고가, 정북동 토부선, 예청주역, 그다음에 안덕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향교 또 청주라고 하면은 우리 교육 도시입니다. 또 성균관의 어떤 영향을 받았고 그 라인 선산에 있는 네. 교육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자 논어 말씀에도 태백편에 보면 공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예술을 알아야 그게 정말 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까지 또 이렇게 또 삽입해서 다양하게 스테이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술 감독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군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 그 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그 총괄 부장님께서 보실 때는 과거와 올해의 좀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가장 큰 변화는 공간의 확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쓴 게 이제 교육입니다, 사실은. 예. 비엔날레를 보고 나오시는 분들이 나는 미술을 잘 모르겠어, 공예 잘 이해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워낙에 많으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좀 그거를 좀 불식시켜 보자는 취지로다가 아주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슨트가 예전에 이제 한 10여 명 정도 도슨트 운영하던 것을 금년에 이제 전문 도슨트 12명에다가 시민 도슨트 10명 그리고 청소년 도슨트 한 20명 해가지고 한 40명으로 대폭 늘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워크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에서 이제 워크북을 받아서 한번 보시고서 그 워크북을 작성을 해보시면은 이 미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특히 이제 이 본전시에 참여하신 작가분들이라든지 초대국가 참여하신 작가분들하고 그 아티스트 토크를 또 많이 마련했어요. 그래서 작가분들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확대를 한 게 좀 가장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이제 홍보대사가 지진이 씨예요. 그래서 네. 이 지진이 씨가 이제 항상 이 비엔날레장에 와 계십니다. 예, 목소리만. 상주하세요? 목소리만. 목소리만.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일이 해주시고 없으신가 했네요. 예.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해주시고 네. 계셔서 근데 우리 예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공예는 제가 듣기에는 공예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닌가 예, 봐요. 그 부분도 일리는 아니, 그건 있습니다. 아니고. 예, 전혀 뭐 예술이 정답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뭐 저는 다양하게 저는 관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공예를 기능적으로 공예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수련하고 연마, 공예는 또 일반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연마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장인들도 공예인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노력에서 오는 태도나 정신적인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품이 좀 항아리스럽다. 우리 일반인들이 아는 인식을 가지고만 공예를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조금 많이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화가라고 그래서 공예를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피카소 작품도 있거든요. 피카소 도자기면 3,000점입니다. 예, 여러분들. 피카소의 작품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예, 와 있습니다. 정말요? 예, 한 점이 와 있고요. 아, 얼마나 그 다 모으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셨겠어요. 예. 네.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수집하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운송사를 선정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운송사가 전 세계 이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그 운송사들이랑 다 네트워크를 해서 그렇게 이제 다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싣고 오는데 그 과정만 한 최소한 2-3달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좀 급하게 되다 보면 이제 뭐 비행기로도 와야 되고 뭐 어떤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들고 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과정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쪽에 그런 케이스가 한두 개 있었어요. 예. 그분들은 여름에 다 놀잖아요. 그쵸. 유럽은. 예. 네. 뭐 바캉스. 그냥 뭐 한 일주 열흘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한 2달씩 놀아 버려요. 네. 그러면은 미리 컨택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운송사가 그 어쨌든 계약도 하기 전에 미리 가서 막 컨택을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번 그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 전시된 작품들 예. 중에 뭐 꼭 그렇게 따지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이제 귀한, 예. 네. 뭐 비싼, 네. 그냥 조심히 다뤄야 돼 네. 작품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예, 어떤 게 제일 비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서. 예.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요새 중국이 좀 돈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그 중국의 화교들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 좀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대국가만 중국에 있는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싼 예. 거는 예, 좀 알고 계시면 와서 네네. 또 네네.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일단 가격으로 하면 아까 부장님에서 가격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일반인들 가격에 예. 민감한 아까 사람은 뭐 사실 아니거든요. 빵리준이나 외민준 작품들은 요즘 이제 화랑은 많이 사실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편이고요. 옥션이라고 그러죠. 네네. 작품을 사고 파는데 거기서 벌써 이번에 온 작품만 해도 100억 이상 드립니다. 다. 예. 청주를 위해서 사실 특별한 도림의 방을, 도원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37동에. 예. 사실은 지금 청주 상고, 지금은 대성고죠. 네. 대성고가 사실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오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미술적으로 역사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 가치를 그 값 이상으로 그 가치를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일단 작가를
한 3분 정도 뽑기 전에 그 청주의 방을 저는 최고로 뽑고 싶어요. 청주의 방. 거기에 예. 지금 김한기 씨나 뭐 이유한 씨나 백남준 작가분들 예. 선생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윤영근 씨도 여기 청주 상고 출신이고요. 예. 단색화 요즘 단색화 저는 다 중인데요.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예, 아무튼 계속 제 예. 눈을 쳐다보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예. 어떻게 예. 반응을 해야 될지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예, 김한기 사 또 박노수, 예, 예. 또 뭐 이소구, 예. 뭐 김봉구 네. 이런 미술의 어떤 슈퍼스타들이 청주 상고 출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 조각이나 이론으로 하면 또 김복진 선생님을 조각에선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다 청주나 이 천주 근교에 살던 분인데요. 아, 이런 분들이 좀 유수한 분들이 작고하신 분들이 여기 출신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능고지 에제메라고 41살 정도 먹은 네. 여성 작가인데요. 나이지리아 델타 대학에서 도자기로 박사도 받았는데 네. 여기 한 2, 30일 묵으면서 네. 2, 30일 묵으면서 그 일일이 줄에 달면서 그 찻잔하고 예, 주전자하고 하면서 어떤 인스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설치, 네. 도자 설치를 꾸몄는데 예, 그 작가 작품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 감독으로서 또 선택하고 싶고 또 그 외에도 뭐 한 너무 많습니다. 네. 사실은요. 너무 많고 요즘에는 현대미술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술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예술품인지 모르고 스쳐가는 그런 작품들도 있다고 할 정도인데 이번 비엔날레에도 좀 독특한 기발한 작품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동부창고 37동에 가시면은 정말 이게 작품인가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로 일반인들이 그냥 그게 설명이 없으면은 그냥 쓰레기 더미로 보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동부창고에 그동안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예. 이제 뭐 거기를 이번 비엔날레 참여하시는 강홍석이라는 작가분이 그 쓰레기를 차곡차곡 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의무부여를 하고 거기에 있는 또 먼지까지 모아서 또 캔버스에 이렇게 그림으로 또 표현해 주시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지만 예. 다시 이렇게 한번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고 보면 정말 훌륭한 작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참 인상이 깊었었고요. 언뜻 지나가다 그냥 쓰레기 거다 버리면 안 되겠군요. 큰일 나겠어요. 예. 여기 쓰레기 모였냐고 뭐 먹다가 이렇게. 네, 그럴 수 그럼 안 있는데. 됩니다. 예.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비엔날레를 가면 사실 가지고 오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좀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부담 갖지 않아도 예, 작품을 좀 소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도 많이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이 공예라는 것이 이제 산업화로,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이제 파인아트랑은 다르게 좀 산업화로 가는 길목에 있는 네. 가장 접근이 쉬운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산업형 비엔날레라는 말을 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엔날레를 할 때는 한켠에 늘 산업관 내지는 폐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면은 한 60여 개의 공방이 나와서 이제 그 자기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을 이제 상품으로서 판매를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그 뭐 일부 기획존이라든지 교육존 이런 게 다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 가시면은 뭐 상품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네네. 코너도 있고요. 나도 작품을 소유할 수 있고 만들어 볼 수 예, 있다. 예, 예. 이걸 체험할 수 있는. 네. 자, 이제 한 11월 17일까지니까 20여일 정도 좀 넘게 갈 수 있는 기간이 더 남아 있는데 아직 안 오신 남아 있는 이제 예상 관람객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비엔날레는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아, 비엔날레를 통해서 이 경년마다 하는 이 비엔날레를 통해서 어떤 다른 부가가치,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좀 미래의 가능성을 열릴 수 있는 공예를 보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비엔날레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공예 비엔날레들이 막 생겨나요. 지금 프랑스에도 생겼고 중국에도 생겼고 뭐 벨기에에도 생기고 요즘에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런던 크라프트 위크도 조금 더 확장해서 비엔날레 형태로 가자는 얘기도 나오고 시드니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공예라는 걸 가지고 비엔날레를 제일 먼저 한 게 맞고요. 그런 성과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이제 정말 청주 시민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키즈존은 아니죠. 아니죠. 퀴즈에 동반 안 되죠?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높이 교육을 하는 청소년 도서관도 그러면 준비를 했기 많이들 또 때문에 가실 수 있는데. 어린이들 실제로도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도 단체로 관람을 많이 오셔요. 사실. 또 와서 또 만들어 볼 수도 예, 예.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유리로다가 뭐 액세서리도 만들 수 있고 네네. 뭐 가죽이라든지 금속 뭐 목걸이 반지도 만들어 갈 수 있고 뭐 다양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좋습니다. 청주 충북에 계신 지역민들이 더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저희가 항상 프로그램 끝날 때 이제 함께 하신 분들에게 음악 선물을 드리거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어떤 음악 선물을 저희가 좀 드리면 보답이 될까요? 우리 안재영 감독님이 이제 예. 음악을 또 조예가 깊으세요. 음악에 조예가 깊으세요? 잘하시고 왠지 송가인 씨 노래 신청하실 것 같은데 느낌은. 예술하는 분들이 다 뭐 음악 미술을 좋아하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나킹콜의 예 재즈 피아니스트잖아요. 예, 나킹콜의 지금은 작곡은 했지만 나킹콜 네. 그 어떤 사랑, 아름다움, 어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또 일부러 이제 좀 맞추자면 또 몽유도원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서요. 나킹콜의 투영을 듣고 싶습니다. 주영. 좋은 노래죠. 그 노래를 한번 저희가 들으면서. 네, 직접 좀 불러보실 아. 수 있다고 제가. 그러세요?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They try to tell our lips too young to really live in love. They say they love true, and I do only have. 자, 오늘 이예수 박혜연의 수다방 청주 공예비엔날레 안재영 예술감독님 그리고 박원규 총괄 부장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전 한 번 더 가야겠다. 전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제가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가셔서 정말 꿈길을 걷는 것 같은 행복한 기분을 꼭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다방은 공예와 관련된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